자, 이제 빛에 얽힌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의 시작은 1826년 프랑스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당시 조제프 니에프스라는 그러한 발명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역청, 그러니까 천연 아스팔트라고 볼 수 있죠. 이 특이한 이 물질에다가 빛을 쏘이게 되면은 이 역청이 반응을 보이게 돼요. 성질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이 사람은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창밖에다가 창밖에 풍경입니다. 이것을 역청에다가 8시간 동안 쪼이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라벤더 오일을 가지고 이것을 씻습니다. 네, 역청을 씻어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빛을 받은 부분과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이 이 오일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빛에 노출된 부분은 남고 빛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사진이 사진이라고 말하면 이 답을 말해버렸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사실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진입니다. 8시간 동안 햇빛에 쪼인 것이죠. 이 풍경을 그대로 받아서 나중에 오일로 씻어낸 그런 모양입니다. 결국 이 조제프 니에프스의 이 실험이 사진 산업을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사진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훨씬 더 뒤의 일입니다. 이 사진의 대중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은 이스트만입니다. 조지 이스트만. 이 사람이 발명한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롤필름이죠. 네. 안에다 둘둘둘 말아가지고 찍으라는 것이죠.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현상소에 맡기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스트만이 세운 회사 이름이 바로 코닥이죠. 네. 코닥의 캐치프레이즈가 이겁니다. 당신은 찍기만 하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얼마 전까지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늘 했던 일이에요. 그죠? 저 롤을 카메라에 집어넣고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사진 현상소에 맡기면 하루 있다가 우리가 사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으로 대중화된 것이 바로 1883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사진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사진이라는 것이 뭐 영화 산업도 이끌게 되고 해서 우리 삶을 바꾼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사진 기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현대 사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였어요. 네.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이 사진 기술이 우리 삶을 바꿨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1947년에 뉴저지로 가게 됩니다. 뉴저지에 있는 벨랩에서 최초로 트랜지스터를 개발하죠. 그리고 그때 기여했던 존 바딘과 윌리엄 쇼클리 그리고 월터 브래든 세 사람의 사진입니다. 물론 설정 사진이라고 말했죠. 제가 바딘과 쇼클리는 원수지간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강연에 모레에서 제가 했던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벨랩에서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는데 개발하고 나서 이미 당시에 벨랩에 있는 연구원들은 이 트랜지스터 구조를 평면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평면에 만드는 그러한 회로들을 어떻게 대량 생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찾아다녔죠. 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그 아이디어가 바로 포토리소그래피입니다. 때마침 1958년에 미국 그 국방부 연구소, 육군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제이 리드럽이라는 사람이 특허를 출원한 것인데 이 특허를 벨랩에서 라이선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되죠. 네, 이미 1950년대부터 그러니까 사진 기술을 가지고 회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이미 다 그런 생각들이 퍼지기 시작하고 다방면에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쇼클리와 바디는 서로 사이가 틀어져서 쇼클리는 캘리포니아로 가고 바디는 일리노이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쇼클리는 캘리포니아에 정착한 쇼클리는
당시에 순진하면서 똑똑한 밤 노이스와 고돈 무어를 고용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집적 회로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네. 무어의 법칙이 바로 이 고돈 무어, 인텔의 창립자였던 고돈 무어가 만들어낸 75년에 선언을 한 것이죠. 예측한 것이죠. 예측한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18개월마다 회로의 집적도가 2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실 지금까지도 거의 이 예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5년부터 현재까지 18개월마다 계속 집적도가 늘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죠?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반도체 회로의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것은 더 많은 기능을 동일한 더 작은 곳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전력 소모도 줄어드는 것이고. 네. 예전에 빌 게이츠가 그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비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자동차가 만약에 반도체처럼 그렇게 줄어들었다면 성량값만 했을 것이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거로 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산업에서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진보가 짧은 시간 안에 30년, 4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났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사진 기술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더 이상 포토리소그래피를 쓸 수가 없어요. 사진 기술로 축소할 수 있는 한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난 상태죠. 현재는 이제 이빔이라는 그런 기술을 써서 더 축소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여전히 무어의 법칙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고돈 무어는 여담이지만 과연 고돈 무어는 예측한 것이냐 아니면 직원들을 괴롭힌 것이냐. 어쨌든 고돈 무어가 예측을 했든 푸시를 했든 역사를 만든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쇼클리와 바딘의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했죠. 쇼클리가 이제 밤 노이스와 고돈 무어를 꼬셔서 반도체 혁신을 이루게 되는데, 자, 이번에 제가 할 얘기는 바로 이 존 바딘 쪽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쇼클리가 반도체 산업을 만들어내는 실리콘밸리의 뿌리를 만드는 사이에 존 바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딘은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대학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첫 번째 박사과정 학생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닉 홀로니악이라는 그런 인물이죠. 지금 여러분 사진 보면 되게 나이 들었지만 그때는 젊었겠죠. 자, 이 두 사람 지도교수 바딘과 닉 홀로니악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빛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중했던 것은 반도체를 통해서 반도체로부터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기술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술은 처음에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러시아의 올레그 로제프라는 연구자가 1927년에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로제프는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넣은 다음에 전극을 연결하면은 빛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론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사실 로제프의 업적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로제프는 연구했던 그 시기 1927년은 소비에트 연방이 처음 새로운 국가로 만들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서방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서방에도 많이 알려지면서 이 반도체로부터 빛을 만들어내는 이런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 닉 홀로니악은 졸업한 후에 제너럴 일렉트릭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빛을 만드는 반도체로 빛을 만드는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1962년에 최초로 LED를 개발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저기 팔자로 써 있는 부분이 사진에 있죠.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숫자판에 있는 저 빨간색 저 점등하는 저것이 바로 닉 홀로니악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그런 LED였습니다. 물론 홀로니악이 혼자서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사실 1961년에 이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LED를 만들어냅니다. 네. 빛을 내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닉 홀로니악이 만들어낸 이 LED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었어요.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만들어냈던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닉 홀로니악은 최초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빛을 반도체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 색깔은 빨간색이었어요.